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몰수복수 시즌2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유명 인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신금단. 아, 신금단 달리기 선수. 네, 달리기 예, 선수. 예. 원래는 이제 예정대로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다면은 이제 도쿄 올림픽 막 지금 이제 한참 막 관심이 있을 텐데. 그렇죠, 이게 그렇죠. 1년 연기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도쿄 올림픽은 이제 1940년에 유치를 했다가 요번에 이제 반납을 했고, 그다음에 요번에는 1년 연기가 됐고, 근데 64년 올림픽은 제대로 열렸죠. 그때 이제 신금단 그 부녀상봉, 10분의 부녀상봉으로 유명한데, 그게 뭐랄까요, 저 해방 이후 최초로 공식적인 이산 가족의 만남이어서 지금도 네, 많이 어르신들은 얘기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런 사연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네. 신금단 선수가 워낙 이제 그 육상에서는 그 북한에서도 너무 유명한 사람이어서 되게 많이 관심도 있고 또 이제 그 국민들의 사랑도 이제 받는 분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 올림픽 때 그런 이제 국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건 북한 당국이 전혀 알려주지 않았네요. 예. 일단 그러면 신금단 선수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보죠. 1938년 7월 3일생이고 고향은 함남 리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희천 공작기계 공장 선방공으로 일하다가 58년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 60년에 모스크바 제나멘스키 형제상 육상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800m. 예. 그리고 이제 세계 신기록을 11번 경신하는데 세계 육상사에도 의미가 있는 게 최초로 2분벽을 돌파한, 그러니까 800m 2분벽을 돌파한 최초의 여자 선수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200m, 400m, 800m를 다 뛰었거든요. 근데 200m는 단거리고 800m는 중거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한다는 거는 조금 과장 보태서 말하면 마라톤 선수가 100m 우승한 거나 똑같은 겁니다. 네. 이제 주종목은 800m였지만 아무튼 세 종목 다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렸고 400m 세계 신기록도 세운 적이 있습니다. 1960년 10월 평양에서 조중몽 3개국 대회라고 중국하고 이제 몽골이 나온 대회인데 여기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 이게 이제 평양에서 작성된 최초의 세계 신기록이었습니다. 신금단 선수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제 그때 이제 뭐 체육하는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체육 스포츠인들이 모이면 그 신금단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허벅지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 한 번 걸리면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다리를 이제 해서 네. 조이면 이게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빠져나가질 못한다고. 그 정도로 예. 네. 허벅지 힘이 세고 훈련을 참 열심히 또 하신 분이고 되게 이제 선수 생활 기간에는 거의 뭐 계속 이제 기록 세우고 그렇게 했으니까 상당한 정도로 많이 이제 알려졌는데 은퇴하고는 이제 한동안 좀 조용했습니다. 네. 은퇴하고는 67년에 인민체육인, 그다음에 이제 72년에 김일성 상을 받았죠. 은퇴한 거는 아마 64년 북한 전국체전인가? 그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요. 기록은 좀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64년이면 38년생이면 몇 살이나요? 20대 후반. 은퇴 빨리 했네. 네. 국내 대회는 조금 더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대회는 이제 그때가 마지막이었죠. 제가 신금단 선수의 결혼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상한 이야기가 돌아가지고 잘 이제 그거 제가 좀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예. 신금단 선수가 북한의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인데 이제 중성이라고. XO 여성이었다. 그러니까 X가 아니라 XO 여성이었다는 설은. 예.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되게 신기해하기도 하면서 안타까웠고 이게 좀 사실인지 모르겠는데요, 박사님. 네. 신금단 선수가 중성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신금단 선수가 여성으로서 세운 기록 아닙니까? 네. 여성 선수로서 세운 기록인데 이게 이제 중성이면 여성 선수로서 세운 기록이 이런 체육계, 스포츠계에서 인정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인정을 아직 받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최근에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여성 선수
근데 이 선수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고 인위적인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아, 인위적인 저작일 경우에는 이제 그거는 100% 걸립니다. 네.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신금단 선수 기록이 그렇게 이제 인정이 안 되거나 그런 일은 없는 거네요. 실제로 중성이라고 해도. 그렇죠. 예, 네. 신금단 선수 뭐 북한 상황에서 뭐 성전환 수술한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렇죠. 네. 할 수도 없지만 그런 기술도 없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런 결혼 부문에서 북한에서 이제 입말로 이제 소문이 많이 네. 돌아가는데 사실 제 동생이 체육계에 오래 있어가지고 제 남동생이 그래서 이제 그쪽 소식들은 이제 가끔씩 듣곤 하거든요. 근데 인민체육인까지 되고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신금단 선수가 한동안 이제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2000년인가 2000년 그때 이제 압록강 체육선수단 육상지도원으로 네. 이제 일한다고 알려져서 저희 그때 되게 놀랐거든요. 그동안 뭘 하고 있었지 하는 이제 이민체육인이고 훈장도 많이 받고 상도 많이 받았지만 그때 이제 북한의 정성욱 선수가 네, 세계 마라톤 선수권 대회 가서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이제 금메달을 따면서 신금단 선수가 다시 저명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한창 경기를 하면서 달렸던 신금단 선수의 모습하고는 되게 많이 낯설었던 생각이 납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나왔으니까요. 예. 아마 정성욱 선수 같은 경우도 11살 때인가 12살 때 뛰는 걸 보고 신금단 선수가 재능이 있다고 픽업해서 훈련을 계속 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죠. 정성욱 선수가 압록강 체육단이니까 옛날에는 사회안전성 체육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압록강 체육단에서 했으니까 육상계에서 그냥 계속 있었는지 아니면 잠깐 은퇴해서 그냥 이제 일반인의 삶을 사셨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신문 방송 보통 이제 이 정도 급이면 웬만한 대회 뭐 정성욱 선수도 뭐 최고민의 대의원까지 대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신금단 선수는 영웅치원은 못 받은 것 같아요. 네, 인민체육인 김일성상. 예, 네. 그거까지만 받고 여기까지만 영웅치원은 이제 못 받은 것 같고 그 이후에 평양에서 제가 잠깐 들은 이야기는 경제난 때 체육인들 힘들 때 신금단 선수도 이제 되게 많이 어려운 생활을 겪고 그때 뭐 누구나 다 어려웠지만 되게 많이 어려웠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들었는데 쏙 이후에 이제 압록강 체육단 감독이라고 하면서 이제 대자 우리로 말하면 이제 대령인데 별이 하나 더 많죠 북한은. 그래서 그 대자 달고 대장과 상장과 달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령급으로 이제 책임 뭐 감독이라고 그렇게 나왔던 생각이 납니다. 예. 나중에 그 4.25 체육단, 압록강 체육단 뭐 하나는 군부대, 하나는 뭐 어디 이제 뭐 이런 보안성. 네, 이제 그 나름대로 라이벌 관계가 있고 요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한번 제가 여쭙기로 하고요. 신금단 선수 그 부녀 상봉을 북한에서는 전혀 못 들으셨구나. 못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사연이 있는데 64년에 도쿄올림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63년에 가네포 대회라고. 가네포 대회는 저 신흥국 경기 대회. 이른바 비동맹끼리 이제 대체 올림픽 대회라는 걸 열었는데 이거는 아예 정치와 스포츠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스포츠를 정치에 종속시키는 대회였습니다. 그 1회 대회가 자카르타에서 열렸거든요. 소련이 이제 경기장 건설해주고. 근데 여기에 참가했던 선수들은 올림픽에 못 나온다. 아니면 IOC에 사과를 해라. 근데 북한으로서는 신금단 선수가 간판이고 유력 금메달 후보인데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중국, 인도네시아, 북한 3개국이 보이콧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수단이 동경까지 왔다가 도쿄까지 왔다가 도로 돌아가죠. 근데 신금단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내고 워낙 유명하니까 일사후퇴 때 남쪽에 와 있던 그 아버지 신문준 선생님 1916년생 이분이 이제 내 딸이다. 그래서 한국올림픽위원회에 찾아가서 호소를 한 겁니다. 그 신금단도 아버지가 맞다라고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남북이 도쿄올림픽 폐막 후에 부녀를 상봉시키기로 약속을 했는데 선수단을 철수시키니까 이제 못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건너갑니다, 아버지가. 그때는 지금처럼 뭐 자유롭게 갈 수 있었던 때는 아닌데 어떻게 가가지고 이제 1964년 10월 9일에 7분 동안 만나죠. 그러니까 남쪽, 북쪽 이제 뭐 기관원들이 쭉 둘러싸여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뭐 아바이 통일되면 만나자요 뭐 얘기하고 금단아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7분 동안 만나고 이제 신금단 선수는 북쪽 기관원들이 끌고 나가고 이제 이쪽에서는 근데 이제 한간에서는 남쪽 북쪽 정보기관이 이제 이 신문준 선생한테는 신금단 보고 남쪽으로 와서 살자고 얘기를 해라. 그다음에 신금단한테는 북쪽 기관원들이 아버지 북한으로 오라 그래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7분간 상봉하고 끝났고요. 근데 언론에 10분간 상봉이라고 알려진 이유는 북한 선수단이 이제 그 돌아갈 때 그 도쿄에 있는 역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한국까지 이동한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또 택시를 타고 아버지가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역장실에서 3분간 추가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디 보면은 그 다른 기차에 타고 있고 아버지가 이제 그 기차 바깥에서 막 유리창으로 마주보는 이런 사건도 있는데 이게 이제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로 공식적인 이산가족 상봉이었고 그때는 6.25가 끝난 지 뭐 11년밖에 안 됐을 때니까요. 대중가요만 3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야월 선생님이 작사한 동경에 뿌린 눈물, 또 황금신 선생님이 노래하신 눈물의 신금단, 또 최숙자 선생님이 부른 눈물의 10분간, 그리고 돌아오라 내 딸 금단아라는 영화까지 나올 정도로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근데 의외네요. 북에서는 조금도 이 사실이 안 알려졌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뭐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요. 아마 그 사건이 이순 이후에 신금단 선수의 그 정치 생활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어졌겠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네. 일단은 그 신금단 선수가 워낙 이제 실력이 출중하고 메달도 많이 따고 이제 기록갱신도 많이 하고 하지 않았으면 사실 한동안 이제 힘들었던 시기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60년대 말 70년대 중후반에 유일사상 체계에 바람이 불면서 그 출신 성분의 네. 그 피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때 한국이죠. 그때 북한에서는 남조선이라고 하니까 남조선과 연계가 있거나 연고가 있거나 외국에 연고가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힘들게 살았어요. 아, 그러면 이건 좀 결정적이었겠네요. 아까 제가 국제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인터뷰를 할 때 신금단 선수가 외국 기자들한테 남쪽에 살아계실 아버지를 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게 기사화 됐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내 딸이 맞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건데 그 당시에는 무사했지만 나중에는 이게 문제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체육인이라면 이제 순수 체육인에서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운동으로서 이제 사람들한테 기쁨도 주고 사회에 공헌도 하고 하는 건데 이런 생활들의 신금단 선수뿐만이 사실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한피로 한필성 남매 상봉. 그 상봉도 이제 한필아 선수도 많이 힘들어 했어요. 이게 공식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되지만 실제 기본 조직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이제 입당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승진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상당한 정도로 적을 받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저희는 알고 있기는 이제 신금단 선수가 한동안 그 잠잠했을 때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네. 사실 뭐 앞으로 이제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이순고 8차 이제 그 축구 선수권 대회 때
그 갔던 사람들도 다 혁명화 가지 않았겠습니까? 66년 월드컵 예, 예, 축구. 월드컵. 네, 북한이 8강에 갔다. 예, 예.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냥 졌다고 혁명화 갔거든요. 근데 신금단 선수 같은 경우는 아버지하고 만나고 그 만남이 이제 짱했기도 했고 북한이 그 준 지령에 이제 그 화답하지 못했다는 이런 조건들을 놓고 봤을 때 상당히 많이 힘들었겠다. 어려운 삶을 살았겠다 하는 생각. 그래서 더 많이 늙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나고요. 저는 한필화 선수도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는 의외네요. 그때 북한 체육계의 고위급 인사였고, 한필성 그 오빠가 한국에서 가서 공항에서 이제 남매가 상봉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관중석에 있는 오빠를 보고 막 손을 흔들고 그런 것도 방송에 다 나오고요. 그래가지고 한필성 선생님의 그 친구분들, 한 동네 살던 분들이 또 다 일본에 가가지고 한필화 선수를 만나거든요. 그때 그 오빠 친구들을 다 기억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초를 당했다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구미와 운이 운명이라는 이제 북한 영화가 있습니다. 네. 영화가 있는데 이게 쌍둥이인데, 전쟁 시기에 하나는 남으로 하나는 북으로 이제 헤어져 가지고, 북으로 간 거는 정말 뭐 잘 됐고, 남으로 간 거는 뭐 이런 그 술집이나 이런 데 연연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사고로 다리까지 이제 상해서 목발 짚고 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나오는 시점이 사실은 한필하나, 그래서 남바국에 갈라졌는데 남조선은 이렇게 사람 못 살 세상이라는 걸 선전하는 영화거든요. 되게 웃기는 영화예요. 근데, 이런 영화들이 나오는 정도면 그 영화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신금단 선수나 한필하 선수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들, 그런 사회 환경 속에서, 알게 모르게 은근히 가해지는 압력에 사실 상당히 많이 힘들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유명하진 못했어도, 그렇게 이제 남조선에 친척이 있거나 외국에 일이 있으면, 외국 경기 나가는 것도 되게 이제 많이 제어당하고 지장을 받고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신금단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사람이 궁금하다 하는 분이 계시면 제작진 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금단 선수와 상봉했던 그 아버지 신문준 선생님은 1983년 12월에 이제 쓸쓸하게 홀로 운명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신문준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모든 이사 가족분들 하루빨리 가족을 상봉할 수 있는, 또 자유롭게 편지왕래 서신왕래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 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